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에 대해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교재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규칙은 총칙, 안전기준, 보건기준, 특수근로자, 부칙, 별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칙이 10장, 안전기준이 8장, 보건기준이 13장. 제가 이제 업로드하는 영상은 총칙을 이제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총칙에서 두 번째 영상을 이제 다음 영상으로 해가지고, 총칙에 관해서는 이제 이렇게 두 개로 5장, 5장씩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일단 길면은 잘 안 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 안 보게 되는데, 사실 영상을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1시간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저도 공부할 때 별로 보지를 않았고,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할 때도 그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했던 것도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었고요. 일단은 영상이 느리면 지루하잖아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빠르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총칙에서 이거를 한 개 영상으로 묶어도 되는데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1에서는 이제 그 통칙, 작업장, 통로, 보호구, 관리감독자, 사용 제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가지고 PDF 파일이고요. 이제 뭐 목차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목차는 한번 쭉 읽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 기준,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특수형태 근로자. 사실 뭐 이거는 그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총칙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총칙에서 이제 통칙, 이제 그리고 작업장 나와 있고요. 여기 제가 이제 따로 색을 칠하지 않은 부분은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업장은 뭐 깨끗해야겠죠. 분진 흩날리면은 물을 좀 뿌려야 될 거고, 예. 바닥에 뭐 떨어져 있으면 이제 세척해야 되고요.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자재들 정리해야 되고. 조도 초정밀 750, 정밀 300, 보통 150, 급악 75. 이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고요. 작업장의 출입구는 출입구 위치, 수, 크기, 작업장 용도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되고, 근로자가 쉽게 열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인접하여서 보행자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상벨 경보 장치를 갖춰 놔야 된다. 어떤 게 하역 운반 기계 통로 인접해서 출입구를 설치할 때, 그리고 계단 출입구에 바로 맞닿아서 이제 설치할 때는 그 간격 사이를 1.2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죠.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습니다.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정지 장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의 비상장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정지가 되도록 해야 되고, 방화문의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이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골라내는 문제, 이게 정답으로, 이게 틀린 거든 맞는 거든 간에 이게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자체는 제어 장치에서 정지가 될 수 있는 구조를 해야 될 것. 안전난간은 뭐 너무 중요하죠. 이게 이제 산업안전지도사 12회차 2차의 1번 문제였는데요.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대해서 5가지 쓰시오였는데, 상부 난간 때, 중간 난간 때, 발끝 마개판 난간 기둥, 이 옛날 폭목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한글말로 바뀐 건데, 요 네 개는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에서도 너무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90cm에서 120cm. 저는 이거를 2차 시험 때 90cm에서 그 지렁이하고 120cm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틀린 문제로, 틀린 답안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90cm로 하면은 중간 나간대가 45cm, 120cm로 하면은 중간 나간대가 6cm 가운데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써주기만 하면은 크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90cm로 적었는데 중간 나간대를 6cm로 적으면은 그건 틀린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발끝막이 바닥면에서 10cm 이상. 보통 중소 현장에서는 그냥 그 합판 같은 거 그냥 잘라가지고 이제 붙여서 그 발판 위에다 이렇게 붙여서 연결해가지고 하기도 하죠. 기성품도 나오긴 하지만은. 그리고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는 적정 간격 유지해야 되고, 길이 전체 바닥면에서 평행을 유지해야 되고요. 지름 2.7cm, 2.7cm면은 이제 한 요 정도. 근데 이제 비계 파이프가 보통 그 정도보다 이상이기 때문에 비계 파이프, 아시바 파이프를 많이 쓰죠.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00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이 안전보건 규칙에서 안전난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코샤 가이드나 이제 고시나 이런 데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 하중에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요 정도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1차든 2차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물론 2차에 이번 건설안전 쪽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오진 않겠지만, 근데 이거는 1차에서는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이제 낙하물의 위험 방지는 낙하 방지망, 낙방, 그다음에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 출입 금지 구역 설치, 보호구 착용.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죠. 5개 쓰기도 너무 편하고 문제 내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산업표준화법에 맞춘 그 망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낙방이나 방호 선반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해야 되고 내미기를 벽면으로부터 2m. 낙방이 2m, 추락방지망은 3m죠. 이제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유지해야 되고요. 투하 설비는 3m 이상인 경우에 감신을 배치하고 투하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무슨 통같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현장 같은 데 가면은 여기다 이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건설업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일주일 동안만 청소 안 해도 쓰레기가 넘쳐나가지고 작업이 안 됩니다. 특히 마감 공정 들어갈 때쯤 되면은 이게 쓰레기를 빼는 게 안전이랑 직결이에요, 사실. 이 쓰레기 이꼬르 그냥 안전이라는 거죠.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면 화재 위험도 있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쓰레기들 사이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페인트통이 있을 수도 있고 신라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이게 또 물질안전보건자료랑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쓰레기를 정말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저는 진짜 이 현업에 있으면서 쓰레기 청소가 현장 정리가 안전이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비상구의 설치입니다. 같은 방향이 있으면 안 되고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상구 또는 출입구 수평거리가 50, 이게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숫자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해는 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요 0.75m, 높이 1.6m 이제 그 비상구 문짝 크기가, 이제 요런 숫자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5개 나오거든요. 이 문제 내기가 너무 편하죠, 이게. 내일 쉽게 나오면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출입의 금지. 출입을 금지해야 되는 구역, 여기는 이제 위험하니까 금지해야 되는 구역이라는 거죠. 그 사업주가 여기 출입하지 못하게끔 금지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추락 위험 장소, 유압 체인 이제 그 돼 있는 장소, 케이블 크라인 사용하는 장소, 그리고 그 전자석. 이 전자석이 뭐냐면 자석인데 이게 이제 그 기계 쪽이든 건설 쪽이든 이게 이제 크레인이 큰 동그란 추가 내려 이게 자석 덩어리죠. 이렇게 줄여서 턱 붙어가지고 이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전자석의 에너지를 뺀 다음에 툭 내려놓게끔 이제 그렇게 내는 크레인이라는 거죠. 그 리프트 사용자수, 리프트 운반구, 근로자 위험 유출 장소. 그냥 뭐 이거 리프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건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 건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 도르래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끄는 거를 건상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도르래가 있으면 이거를 쭉 해서 와이어로프가 이렇게 해서 밑에서 이렇게 거중기 같은 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도르래에서 이렇게 끌지 않습니까? 그럼 이 와이어로프가 감기는 쪽의 안쪽을 내각측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게차나 구내운반차나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게차, 구내운반차, 하역운반기계에 그리고 포크 버킷이 있는데 포크는 지게차 발이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 발이 이렇게 포크처럼 뾰족하게 2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 3발짜리도 있고 한데, 이, 이 지게차 발을 포크라고 하는 거고요. 버킷은 그 굴삭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퍼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는 그냥 바가지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버킷이라고 하죠. 그 KFC 버킷이라고 하면은 그 왜 치킨 담아주는 그 통 있잖아요. 그걸 버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연상을 하시면은, 이 용어를 모르고 그냥 이대로 그냥 문구를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시는 용어들이 뭐가 뭔지는 알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읽으셔야 됩니다. 1차든 2차든 뭐 2차, 3차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항타 항발기, 그 다음에 화재 폭발, 낙반, 그 다음에 낙하, 터널 지보공, 토석, 그리고 암석 채취, 해체 작업. 요 부분은 이제 출입을 금지시켜야 돼야 된다. 그리고 통로는 75룩스 이상. 75룩스라고 하면은 여기 그림에서 친절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백열등 하나 정도의 밝기면은 그게 75룩스 정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아, 그 정도면은 그럼 뭐 다 물체 분간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통로의 설치는 통로를 설치 항상 상수형 상태로 유지. 당연히 뭐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당연히 통로니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막 뭐 자재랑 쓰레기랑 막 잔뜩 쌓여있으면 통로가 아니라 창고가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정말 이해를 하실 겁니다. 통로 표시를 해야 되고 높이 2m 이내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법에 이렇게 써 있는 게 높이 2m 이내 장애물이 항상 있으니까 이걸 지금 법에 써놓은 거죠. 장애물 있게끔 하지 마라. 장애물 있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현장에 지도 감독을 가보면은. 그렇게 법에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부상 위험 방지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가설 통로의 구조, 견고한 구조, 당연히 견고해야겠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해야 된다. 높이 2m면 가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면 그렇지 않다. 15도 초과하는 경우에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해야 된다. 이 되게 중요한 문구고요. 이게 이제 건설 안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마 기계 안전 쪽에서 나오리라 생각을 하는데 건설 안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몇 도에서 발걸막이 판 그 간격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가 이제 나중에 2차 때 되게 중요하게 또 나오는 부분인데, 3차나,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난간 설치해야 되고, 수직갱 가적 통로는 15m, 10m.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수직갱 15m, 10m. 그 다음에 비계다리 87, 15, 10, 87.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다리 통로의 구조, 당연히 경고해야죠. 심한 손상, 부식 없는 재료.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과 사이는 15cm. 붙어있는 사이, 이 벽면이랑 사다리 사이가 15cm 이상으로. 그 다음에 폭은 3cm 이상. 이게 왜 15cm 이상 이걸 둬야 되는 거는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시죠? 이게 사람이 밟고 올라가면은 이게 발끝으로만 밟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간격을 둬서 발바닥의 중간 부분에 이 거치가 될 수 있도록 밟으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15cm를 둔 거죠. 그리고 폭은 3cm 이상으로 둬야 된다. 그리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상단은 여장을 60cm 이상 둬야 된다. 걸쳐놓은 지점에서부터 위로 60cm 이상을 둬야 된다. 그리고 10m 이상인 경우에 5m마다 계단참을 사다리식 통로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수직갱은 15에서 10, 그 다음에 사다리식 통로는 10m에서 5m마다, 그 다음에 비계 다리는 8m에서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써요. 이 계단참의 설치 요건이 이거를 이 세 개를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75도. 근데 고정식은 90도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접거나 펼쳐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사다리를 이렇게 A형 사다리를 이렇게 보통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여기서 서서 이제 하는데, 이게 사다리를 이렇게 쭉 펴가지고 일자로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중간 부분이 이게 이제 요 굴절 부분인데, 이렇게 펼쳐서 이 위로 사람이 뭐 보통 한 80에서 90kg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중간 부분이 부러져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바로 산재죠. 산재로 이어지는 거고. 경내 통로 위험 방지 이제 권상 장치를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돌아가는 이런 게 있으면은 옆에 판자벽이나 뭘 격벽을 둬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이게 별 내용이 아닌데 이게 은근히 한 번씩 이렇게 문구로 나오더라고요. 계단의 강도는 500kg 이상의 하중, 안전율은 4 이상. 계단 강도는 500kg, 그 다음에 500kg, 그 다음에 안전율 4. 그 다음에 계단의 폭을 1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계단의 폭은 1m 이상인데, 급유용이나 보수용, 그 다음에 비상용 계단, 나선형 계단,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계단참 3m에서는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이거는 너비 1m, 1.2m 이상이라는 거죠. 아까 이 위에서는 그 15m 이상의 경우 10m마다 뭐 너비가 어떻게 됐든 계단참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 계단참에 대한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참에 나왔고, 천장 2m 이내 뭐 하면 안 돼. 이거 아까 작업 통로랑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그리고 1m 이상의 개방당 측면에는 이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게 이제 90cm 같은 경우에 이제 계단이 이제 90cm인데, 그 법적으로 하면은 안전난간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90cm에서 사람이 자재를 옮기면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보호구. 보호구는 여기 보시면은
보호구를 그냥 뭐 보호구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보호구가 법적으로 정해진 이 문구를 정확하게 그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안전모는 이게 딱 써 있습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그 낙하 비산이죠. 그리고 추락, 낙하 비산 추락에 대한 거는 안전모를 써야 되는 거고,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그 다음에 낙하, 충격, 끼임, 감전, 정전기, 대전의 방지는 안전화. 이게 헷갈리는 게 안전화랑 안전모랑 은근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안전모랑 안전화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흩날려서 이렇게 막 눈 안에 들어갈 거, 먼지가 들어갈 것 같은 경우는 보안경이고, 용접대 하는 거는 보안면이죠.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이게 많이 헷갈리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를 하지 않으시고 바로 지금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안경, 보안면 이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 마스크 이건 뭐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5장 관리감독자 직무의 사용 제한 건설업의 경우 직장, 조장, 이게 지금 관리 감독자의 정의죠, 이게. 건설업의 경우 직장, 조장, 반장, 지휘하에 그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는 관리 감독자다. 정의죠, 관리 감독자의 정의. 근데 사용 제한.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씀드렸던 안전 인증, 자율안전 기준, 안전 검사 이 세 개에 따른 기계기구 설비랑 방호구가 다 있었는데 그걸 구분하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었고 그거에 맞지 않는 보호구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악천후 강풍시 작업 중지는 순간풍속, 평균 풍속이 아니라 순간풍속 초당 10m 초과, 그 다음에 그죠. 10m 초과할 때는 설치 수리 점검 해체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순간 분석이 초당 15m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타워 크레인 작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 이후에 30m도 있고 35m도 있습니다. 뭐 30m 경우에는 전도 방지를 위한 그 추가 조치를 해야 되고, 35m 경우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거까지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8조. 여기 지금 보시면 38조랑 39조, 이 40조가 저는 공부할 때 상당히 헷갈렸는데 이게 이제 위험성 평가까지 합하면 이제 4개인데 보시면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작업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야 되는 작업이 있고 신호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고 유도자를 배치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플러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작업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1차만 공부해서 끝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2차, 3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전조사해야 되고 작업계획서 작성해야 된다.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화학설비, 전기작업, 그 중에서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 이상, 그 다음에 암페어를 넘는 경우, 그 다음에 높이가 2m 이상, 터널 굴착, 교량에서도 50m 이상, 최단 지간 길이 30m 이상, 채석, 해체, 중량물 취급. 이제 요거는 사전조사도 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거죠.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고요. 안 했다가 만약에 산재가 발생했다. 그럼 뭐 더 일이 좀 힘들어지는 거고. 작업 지휘자의 지정은 지금 위에서 나온 2호, 6호, 8호, 11호. 2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6호 구창문 높이 2m 이상, 그 다음에 8호 교량, 그 다음에 11호 중량물 취급 작업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도 해야 되고 작업 지휘자도 지정을 해야 되고 플러스 항타 항발기 조립 해체 요거는 작업 지휘자를 법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호 작업은 양중기 작업, 그리고 유도자를 배치해야 되는 작업, 항타 항발기 운전 작업, 중량물 2명 이상 근로자가 취급하는 작업, 양화 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유도자 배치 작업, 예판 작업. 요거는 신호 작업이라는 거죠. 이거 말고 또 유도자를 배치해야 되는 작업이 또 있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 1차만 준비하는 걸로 객관식 위주로만 공부를 하지 마시고 2차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운전이탈 금지, 양중기, 그리고 하중을 건 상태 항타 항발기, 그리고 양화장치에 뭐가 적재된 상태의 그 양화장치는 운전자가 그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해서 지금 이제 그 5장까지 그 말씀을 드렸고요. 빠르게
핵심 위주로만 말씀드렸는데 20분 내외가 됐고, 다음 영상은 이 총칙 2 부분에서 말씀을 또 다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문구인데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뒤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계속 이제 도전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문구를 좀 써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